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당 지지율이 사실은 낮은 상태에서 후보가 선전하면서 아직 지표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잠재력을 지금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랄까 이렇게 이 정도면 등에 칼을 꽂았다라는 표현을 그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지금 단일화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단일화라는 거는 텐션이 긴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긴장이 있으려면 단일화를 해서 문재인 후보를 이길 수 있다. 어떤 그런 지점까지 이렇게 상황이 와야 되는데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벌어진 상황. 그렇죠. 이미 10포인트가 넘어섰죠. 그렇죠. 지금 붙어 있어서 국민의당이 결합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국면이 아니라 지금은 사실은 단일화해서 지면은 더 우스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보이는 결론은 그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예. 아주 간단한 겁니다. 뭐냐면 자유한국당에 돌아가겠다. 그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 협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건 뭐냐면 최소한의 지렛대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솔루션을 제공했는데 유승민이 고집을 부려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안 되겠다. 나는 그쪽 사유는 돌아가겠다. 당신한테 했고 우리는 가겠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철학이 없는 탈당 뒤에 철학이 없는 복귀의 어떤 그런 구실일 뿐인 거죠. 예. 자, 최 교수님, 어찌 보면 이제 이것이 명분 없는 반문연대잖아요. 그렇죠. 누가 싫어서 후보를 단일화하겠다? 예를 들어 DJP 연합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기치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역 호남과 충청에 근거하고 있었던 지역 정당이 하나가 되면서 지역 감정도 뛰어넘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도 좀 해본 거고. 그랬었죠. 사실은 근데 속내를 들여다봤더니 예. 이런 얘기를 해요. 바른정당 의원들이 지방 조직이 무너지고 있다. 예. 이를테면 내년에 지방자치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역 기초 의원들이 지금 이 선거에서 띄워줘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이쪽으로 넘어왔던 바른정당 기초 광역 의원들이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고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선거가 지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미래가 없다. 예. 이런 본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후보를 흔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문제라고 보는 거죠.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신 예. 것처럼. 네, 그런데 여기 내부를 들여다보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김무성 의원계에서 이렇게 흔들어요. 네. 무슨 사감도 아니고 아니면 이분들이 그 분석을 하기에 자유한국당으로 롤백 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하기에는 당을 깨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자, 이제 당을 깨진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여기서 지금 그동안 잠잠하던 분들 중에 예. 지금 이제 깨어나신 분들, 예, 그런 분들을 우리가 주목합시다. 그러면 예. 첫 번째 지금 김무성 의원이 지금 잠잠하다가 예. 어디 영도대교에서 오뎅 먹다가 지금 오셨는지 지금 이제 돌아오셨어요. 예. 그리고 보폭을 호도 있잖아, 호. 예. 옥새 김무성. 네. 예. 하여튼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또 저쪽으로 보면 국민의당에서 보면 김한길 전 대표가 보폭을 또 움직이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분들이 지금 오셔서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 일반인들하고 대선에 대한 전망은 제가 봤을 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대선을 뒤집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대선은 거의 끝난 게임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이 대선이 끝난 게임인데 예. 내 게임은 이제 시작인 거죠. 그렇죠. 내년 지방선거도 있죠. 네. 그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또 국회의원 선거 준비회의죠. 이 당의 헤게모니를 당대표 잡아야죠. 네, 이 당의 헤게모니를 놓고 봤을 때 지금 막판에 와서 나는 도와주고 뭘 되려고 했었다. 그런데 후보가 못 나서 지지 않았느냐. 그럼 어떤 후보를 진 후보는 역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선에서 진 후보가 그 뒤에 뭐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어떤 역할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런 지분은 없어요.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새로운 이 주체가 그걸 수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수습 세력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보였던 안철수 그리고 당대표였던 당대표이죠. 네, 현재 당대표인. 이 뒤를 겨냥해서 본인의 어떤 보폭을 보여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 김무성 의원 입장에서도 이 당의 지금 상징성을 전부 유승민 의원이 가져가 버리면 예. 지금 이제 좀 이런 표현 그렇지만 대선 주자로서 광은 지금 잘 팔고 있거든요. 예. 지금 3번 TV 토론 매번 잘했다 하고 아깝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대선이 끝나면 지고 나도 유승민 의원의 어떤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남아 있는 거죠. 예. 예. 거기에 김무성 의원은 그럼 뭐가 됩니까? 그냥 별책부록이 되는 거예요. 아하. 예.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역할을 하는 거, 지금 안 되는 선거에서 예. 되게 하는 모형을 하는 거, 이 자세는 차기 당권을 놓고 치고 나가는 일종의 복선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팀워크를 만들어보고 있는 거죠. 어차피 정계 개편이 있습니다. 예. 어차피 정계 개편이 있는데 거기에서 누가 주도권을 어떤 식으로 잡느냐 했을 때 이런 결합 세력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최주문 교수님. 예. 자, 그런데 이게 느닷없이 보통 정가에서요. 3자 후보 단일화다. 예. 그럼 상대당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일단 지금 반응은요. 예. 자유한국당 반대했어요. 그렇죠. 자유한국당 뭐하고 반대했냐면 3당 후보 단일화를 반대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당하고는 정책과 정체성이 틀려서 같이 할 수 없다. 바른정당하고는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나왔고요. 예. 국민의당은 무슨 얘기냐? 인위적인 그 후보 단일화 찬성하지 없다. 않는다. 예.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반면에 또 손학규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종구 정책위 의장. 이종구 정책위 의장은 누구냐면 유승민 사퇴를 주장했던 후보예요. 그렇죠. 예. 의원이에요. 예. 이분하고 마치 뭔가 그 패권에 맞서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교감 있는 것처럼 그렇죠. 물밑으로 뭔가 접촉이 있었을까요? 그럴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유승민 의원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예. 후보한테 얘기도 안 하고 물밑 접촉을 한 것에서 불만을 표시했어요. 아하. 유승민 의원가 나중에 예. 알고서.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이미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었던 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당대당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의 뭐 연합이든 아니면 통합이든 이런 논의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몇몇 분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가 그걸 알고서 나중에 섭섭함을 표현했다고 지금 후보도 모르게 홍준표 측과 단일화 협상을 진행했다는 게 예. 너무 섭섭하다. 이렇게 라고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거죠. 나왔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후보한테 얘기도 안 하고 예. 당에서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대선 체제가 후보 중심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당이. 예. 당 대표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면 당이 철저히 후보 중심으로 하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후보를 무시하고서 당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유승민 후보를 그 바른정당에 있는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예. 한마디로 하면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안 될 후보니 저 사람 그냥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까 적당히 도와주는 척 하다가 발 빼겠다고 하는 그런 심산밖에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 나눴듯이 본인들의 후를 노리는 나중에 지방 뭐 선거든 아니면 당대표 선거든 이런 데서 본인의 어떤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더 강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우리 고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대선 끝나고 나서 만약 완주를 하게 되면요. 떨어지더라도 그분의 어떤 가치는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자산을 지금 갖고 가는 그럼요. 거죠. 당연하죠. 그리고 차기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적인 지지를 또 끌어모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결국은 당내 어떤 만약에 그 사람이 대선에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런 모습을 안 보이겠지만 어차피 당선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본인의 이익을 챙기겠다밖에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물밑에서 자기들 욕심 챙기기 위해서 다른 당과 물밑 협상을 하는 그런 태도로 보였고 결국 유승민 후보의 이런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하나의 원인도 사실은 그렇게 나몰라라하고 제3자적 관점에서 자기 입만 챙기려고 하는 바른정당 의원들의 태도도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자, 각 당의 반응을 보면요. 네. 김남국 변호사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측은 반국민 반민주적 연대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준표 측은 안철수 국민의당과는 정치가 다르기 때문에 연대할 수 없고 다만 보수 대통합만 가능하다 하면서 유승민하고 하자고 하고 있고 예. 이제 국민의당이 이제 이 속내가 복잡해요. 안철수 측이 인위적 연대는 거부한다 했는데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 같은 예. 경우는 단일화에 나서야 된다고 하면서 당이 또 이견이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네. 사실은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1위 후보인 문재인 후보와의 어떤 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예. 호남에서
사실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가 굉장히 빠지고 있는 게 빠르게 문제인 겁니다. 빠지고 있죠. 네, 그게 이제 눈에 띄일 정도인데요. 예.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라든가 어떤 대의 명분을 찾아가지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보수층을 끌어안기 위해서 단일화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보수 단일화를 했을 때의 명분 없는 보수 단일화, 결국에는 촛불 민심이나 이런 것들을 거스르는 단일화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수의 어떤 표심은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호남의 표심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호남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어떤 그런 선택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딜레마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절대 단일화는 없다. 그러면서 국민에 의한 단일화만 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여론조사를 놓고 보게 되면 국민에 의한 단일화조차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놓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패배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본인의 이번 대선 이후에 삼수를 할 수 없는 아예 그냥 이제 선거 자체가 끝나버리는 정치적인 어떤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어떤 악수를 둘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올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단일화는 어떤 계약으로 치자면은 사기 계약에 가까워요. 계약 주체 지금 이 단일화를 만들고자 하는 그러면 바른정당이 극히 대상이 없는데. 일부 그룹이잖아요. 예. 그리고 다 얘기가 다르잖아요. 만약에 계약 주체들이 와서 모여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홍준표랑은 못하지. 우리는 적폐랑은 못해. 그리고 우리는 안철수랑은 못하지. 예. 그러니까 서로 와가지고 우리는 절대 안 되는 사람들 모아놓고 같이 하자는 얘기인데 이거는 마치 이번 시기가 아니라고 하는 티가 나네, 그 대목을 보면. 스님하고 목사님하고 신부님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지어보자라고. 예. 종교 통합하자. 예. 그거랑 똑같은 거죠. 단일 종교 지도자 뽑자. 예. 하여튼 그런 예. 이제 사실은 이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는 절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이게 진짜인지 사실은 조금은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예전에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이 창당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의 합당은 절대 없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김한길 그때 당시에 민주당 대표와 합당을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으로서는 지금도 뭐 연대를 하지 않겠다, 자강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당과 다른 어떤 보수 정당 간의 물밑 협상을 통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뭔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배신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국민의당에서 뭔가 이렇게 뭐 승리를 위해서 연대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고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길이기 때문에 절대는 해서는 안 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최 교수님, 국민들 배신하는 것보다도 이제 지금 그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을 받는 것이 양측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이제 문제가 문제가 있는 있다면 거죠. 진보 쪽에서도 받고 보수 쪽에서도 받고 진보는 이제 진보의 어찌 보면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 지지율을 받고 있는데 이게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상도 하면 경상도 정부 지지를 얻어야 되고 호남 가면 호남 지지를 얻어야 되고 근데 이제 단일화 문제가 나오고 저는 이미 그 순간적으로 그런 것도 들어오면 단일화 한다 그러면서 유승민 후보에게 단일화로 나서자라고 하는 게 당시 사퇴하라고 하는 얘기보다 약간 좀 틀리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 벼랑안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단일화 한다 그러게 되면 호남에서 지지하고 있던 유승민을 지지하고 있던 분들 저거 경상도 이런 그 보수 세력과 단일화 하나? 그럼 빠진단 말이에요. 또 보수 세력 쪽에서는 이쪽하고 단일화할 거 뭐 굳이 내가 저쪽에서 지지할 거 뭐 있나 그러면서 그럼 뭐 이쪽으로 힘을 좀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오히려 안철수를 흔들면서 유승민이 지지가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는 이런 뭐 그럴 효과는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뭐 의미 있는 아주 많은 차이는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끝까지 아니라고 얘기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끝까지 자강론으로 갈 것이고요. 단일화를 물론 이제 김남국 변호사 얘기처럼 막판에 가서 정말 밀려가지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막판에 어떤 배팅하는 방법으로 그 방법을 쓸 수는 있지만 그것도 성공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 3당 그렇게 주장하는 바른정당이 주장하는 단일화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나서는 순간
방금 지적하셨듯이 호남의 지지율이 변동이 올 가능성이 있고요. 보수층에서도 그걸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그렇죠. 않을 가능성이 가볍게 있어요. 생각하지 않고 그럼요. 있죠. 그렇게 됐을 때는 본인한테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가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너지가 이런 거잖아요. 1 플러스 1이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시너지도 있지만 반대로 1 플러스 1이 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잘못 합치게 되면. 그러니까 그 화학적 결합이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안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을 안철수 후보가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제안을 들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막판에 만약에 모험적으로 배팅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선의 판세를 흔들 만큼의 그런 정도의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제 이것이 명분 없는 반문연대잖아요. 그렇죠. 누가 싫어서 후보를 단일화하겠다. 예를 들어 DJP 연합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기치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역 호남과 충청에 근거하고 있었던 지역 정당이 하나가 되면서 지역 감정도 뛰어넘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도 좀 해본 거고. 그랬었죠. 사실은 근데 속내를 들여다봤더니 예. 이런 얘기를 해요. 바른정당 의원들이 지방 조직이 무너지고 있다. 예. 이를테면 내년에 지방자치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역 기초 의원들이 지금 이 선거에서 띄워줘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이쪽으로 넘어왔던 바른정당 기초 광역 의원들이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고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선거가 지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미래가 없다. 예. 이런 본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후보를 흔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문제라고 보는 거죠.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신 예. 것처럼. 그런데 여기에 내부를 들여다보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김무성 의원계에서 이렇게 흔들어요. 네. 무슨 사감도 아니고 아니면 이분들이 그 분석을 하기에 자유한국당으로 롤백 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하기에는 당을 깨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자, 이제 당을 깨진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여기서 지금 그동안 잠잠하던 분들 중에 예. 지금 이제 깨어나신 분들 예. 상대당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일단 지금 반응은요. 예. 자유한국당 반대했어요. 그렇죠. 자유한국당 뭐하고 반대했냐면 3당 후보 단일화를 반대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당하고는 정책과 정치 수행이 틀려서 그렇죠. 같이 할 수 없다. 바른정당하고는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나왔고요. 예. 국민의당은 무슨 얘기냐? 인위적인 그 후보 단일화 찬성하지 없다. 않는다. 예.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반면에 또 손학규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종구 정책위 의장. 이종구 정책위 의장은 누구냐면 유승민 사퇴를 주장했던 후보예요. 그렇죠. 예. 의원이에요. 예. 이분하고 마치 뭔가 그 패권에 맞서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교감 있는 것처럼 그렇죠. 물밑으로 뭔가 접촉이 있었을까요? 그럴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유승민 의원 뭐라고 그랬냐면요. 예. 후보한테 얘기도 안 하고 물밑 접촉을 한 것에서 불만을 표시했어요. 아하. 유승민 의원가 나중에 예. 알고서.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이미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었던 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당대당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의 뭐 연합이든 아니면 통합이든 이런 논의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몇몇 분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가 그걸 알고서 나중에 섭섭함을 표현했다고 지금 후보도 모르게 홍준표 측과 단일화 협상을 진행했다는 게 예. 너무 섭섭하다. 이렇게 라고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거죠. 나왔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후보한테 얘기도 안 하고 예. 당에서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가 주목합시다. 그러면 예. 첫 번째 지금 김무성 의원이 지금 잠잠하다가 예. 어디 영도대교에서 오뎅 먹다가 지금 오셨는지 지금 이제 돌아오셨어요. 예. 네, 좀 그리고 보폭을 호도 있잖아. 호. 예. 옥새 김무성. 네. 예. 하여튼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또 저쪽으로 보면 국민의당에서 보면 김한길 전 대표가 보폭을 또 움직이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분들이 지금 오셔서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 일반인들하고 대선에 대한 전망은 제가 봤을 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대선을 뒤집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대선은 거의 끝난 게임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이 대선이 끝난 게임인데 예. 내 게임은 이제 시작인 거죠. 그렇죠. 내년 지방선거도 있죠. 네. 그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또 국회의원 선거 준비회의죠. 이 당의 헤게모니를 당대표 잡아야죠. 네, 이 당의 헤게모니를 놓고 봤을 때 지금 막판에 와서 나는 도와주고 뭘 되려고 했었다. 그런데 후보가 못 나서 지지 않았느냐. 그럼 어떤 후보를 진
진 후보는 역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선에서 진 후보가 그 뒤에 뭐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어떤 역할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런 지분은 없어요.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새로운 이 주체가 그걸 수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수습 세력이 나타난 이번에 이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당 지지율이 사실은 낮은 상태에서 후보가 선전하면서 아직 지표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잠재력을 지금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랄까 이렇게 이 정도면 등에 칼을 꽂았다라는 표현을 그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지금 단일화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단일화라는 거는 텐션이 긴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긴장이 있으려면 단일화를 해서 문재인 후보를 이길 수 있다. 어떤 그런 지점까지 이렇게 상황이 와야 되는데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벌어진 상황. 그렇죠. 이미 10포인트가 그렇죠. 지금 넘어섰죠. 붙어 있어서 국민의당이 결합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국면이 아니라 지금은 사실은 단일화해서 지면은 더 우스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보이는 결론은 그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예. 아주 간단한 겁니다. 뭐냐면 자유한국당에 돌아가겠다. 그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 협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건 뭐냐면 최소한의 지렛대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솔루션을 제공했는데 유승민이 고집을 부려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안 되겠다. 나는 규칙 사유는 돌아가겠다. 당신한테 했고 우리는 가겠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철학이 없는 탈당 뒤에 철학이 없는 복귀의 어떤 그런 구실일 뿐인 거죠. 예. 자, 최 교수님, 어찌 보면 거죠. 그래서 김한길 이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보였던 안철수 그리고 당 대표였던 당 대표이죠. 예, 현재 당 대표인. 이 뒤를 겨냥해서 본인의 어떤 보폭을 보여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 김무성 의원 입장에서도 이 당의 지금 상징성을 전부 유승민 자기가 의원이 가져갔다. 가져가 버리면 예. 지금 이제 좀 이런 표현 그렇지만 대선 주자로서 광은 지금 잘 팔고 있거든요. 예. 지금 3번 TV 토론 매번 잘했다 하고 아깝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대선이 끝나면 지고 나도 유승민 의원의 어떤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남아있는 거죠. 예. 예. 거기에 김무성 의원은 그럼 뭐가 됩니까? 그냥 별책 부록이 되는 거예요. 아하. 예.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역할을 하는 거, 지금 안 되는 선거에서 예. 되게 하는 모형을 하는 거, 이 자세는 자기 당권을 놓고 치고 나가는 일종의 복선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팀워크를 만들어 보고 있는 거죠. 어차피 정계 개편이 있습니다. 예. 어차피 정계 개편이 있는데 거기에서 누가 주도권을 어떤 식으로 잡느냐 했을 때 이런 결합 세력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최주문 교수님. 예. 자, 그런데 이게 느닷없이 보통 정가에서요. 3자 후보 단일화다. 예.